예, 미래의 멋진 경찰 공무원이 되실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1타 에듀에서 경찰 채용, 경찰학을 강의하고 있는 서진호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수업도 우리 서로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11강 수업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11강 수업에서 또 만나기 위해서 이제 1타 에듀 촬영을 위해 오는 중에 좀 다양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의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좀 어떠한 모습일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실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얼굴도 한번 바라보면서 또 이렇게 서로 좋은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의 꿈도 공유하고 경찰학에 대해서 또 이야기도 하고 좀 그러는 시간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만 만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가 꼭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합격한 이유든 공부를 하는 중이든 여러분들 우리 서로 항상 응원하면서 특히 제가 여러분들을 더 응원하면서 우리 서로 힘을 내서 열심히 경찰학 공부할 수 있도록 합시다. 서진호 경찰학이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저번 10강 수업까지는 저희가 경찰과 범죄 파트를 모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번 11강 수업에서는요, 경찰과 인권이라는 파트를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기본적으로요, 각 경찰학 선생님들마다 교재의 편제가 일부 다룰 수는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이 인권과 관련된 파트를 경찰 행정학에서 경찰 통제 파트로, 즉 인권이라는 가치가 경찰의 활동을 통제한다라는 의미로 경찰 행정학의 경찰 통제 파트에서 많이 다루고 계신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인권이라는 영역은 경찰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단순한 통제의 수단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보호받고 보호하여야 하고 그리고 인권지향적인 경찰의 활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찰의 모든 전반 영역을 아우르는 영역이라는 판단으로 이 경찰과 인권 파트를 경찰학의 기초이론으로 저는 편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맞아요, 여러분.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경찰학의 기초이론에서 12문제 내외가 출제된다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강 수업 때까지, 즉 경찰과 범죄 파트까지 다루었던 내용에서 거의 10문제 내외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다루어 볼 이 경찰과 인권 파트에서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내용을 불문하고 무조건 한 문제는 출제가 된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경찰과 인권 파트 문제를 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강조해 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경찰과 인권 파트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시험에 출제될 수가 있냐면 여러분 그 1순위는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느끼고 계실 겁니다. 바로 경찰청 훈련 규정인 경찰 인권보호 규칙에서 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거의 100%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 출제될 수 있는 영역이 경찰 인권보호 규칙의 한 내용이긴 하지만 바로 인권위원회입니다. 자, 이 인권위원회가 어디에 설치되고
어떻게 구성되고 그리고 각 위원회의 임기는 어떻게 되고 인권위원회의 회의는 어떻게 되고 이러한 인권위원회와 관련된 전반 내용이 또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번 2022년 3월 26일에 치루어졌던 제1차 경찰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출제가 되었죠. 자, 여러분들 제가 타 학원에서 이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시험에 반드시 출제될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거의 1시간 반 정도를 범죄 피해자 보호법을 강의를 했었습니다. 즉,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제, 구조 등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권 보호적 측면에서 앞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이러한 영역이 정말 중요하게 대두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 이 경찰과 인권 파트를 공부할 때는 경찰 인권보호규칙, 그리고 인권위원회, 그리고 범죄 피해자 보호법도 여러분들 크게 3개의 덩어리로 여러분들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유념해서 공부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적어도 한 문제는 무조건 출제되는 영역이고 그리고 2문제 정도 출제될 가능성도 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시면 경찰학의 기초 이론에서 12문제 내외가 이제 어디에서 나올지 명확하게 구분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11강 수업에서는 이 경찰과 인권 파트를 마무리하고 한국 경찰의 역사를 일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11강 수업이 결국에는 경찰학의 기초 이론에 대한 모든 영역이 다루어지는 1강부터 11강까지 경찰학의 기초 이론이 완료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101페이지에 123번부터 본격적으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23번 경찰 인권보호규칙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 이 문제는 경찰 인권보호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관련 개념들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고 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는 않다. 자, 그럼 보시면 1번 경찰관 등이라. 여러분 이것은 아마 경찰 인권보호 규칙의 적용 범위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찰 인권보호 규칙의 적용 범위는 경찰관 등인데 경찰관 등이란 바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 공무원, 당연하죠. 경찰 공무원은 당연히 적용받습니다. 자, 그리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일반직 공무원, 쉽게 말하면 9급 일반행정직이라는 시험에서 경찰 행정직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공무원들도 경찰 인권보호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자, 다음 여러분 무기계약 근로자,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그리고 의무 경찰까지, 즉 이러한 경찰관 등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우리 일반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주체들이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주체에 해당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1번은 정답이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 볼까요? 자, 경찰활동 전반에 걸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한다. 인권보호규칙의 제1조 목적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권보호를 위하여 경찰력의 오남용을 예방한다. 맞죠, 여러분? 그리고 경찰행정과 관련된
인권 지향성을 높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활동을 정립한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인권 문제에 대한 심의 기구로서 뭔가 좀 이상합니다. 각각 경찰청 인권위원회 그리고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자, 그럼 보시면 인권위원회는 자, 여러분 이 문제를 통하여 인권위원회와 관련된 전반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권위원회의 법적 성질은요. 경찰청장과 시도경찰청장과 관련해서 인권 문제에 국한하여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2번 보기에서 이야기하는 심의기구가 틀린 지문입니다. 따라서 2번은 X가 되겠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자문기구이다.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인권위원회의 설치는 경찰청에 인권위원회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시도경찰청에 인권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건 경찰서에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것이 바로 자문기구의 역할을 하는 경찰청 인권위원회,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 자, 그리고 경찰서 인권위원회는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인권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인권위원회는요. 기본적으로 7명 이상 그리고 13명 이하. 자, 여기는 당연히 위원장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자, 그런데 이 위원 구성에 있어서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특정 성별이 다른 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면 안 된다. 여러분, 강행 규정입니다. 특정 성별이 다른 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임의 규정이 아니라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는 강행 규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것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인권위원회의 설치, 인권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봤고요. 세 번째로는 위원장입니다. 여러분, 이 인권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장,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있겠죠. 각각 경찰청장이 임명하는 거 아닙니다. 시도경찰청장이 임명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면 위원 중에서 상호 호선합니다. 여러분들, 인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넣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인권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감사관이 되고,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청문 감사 담당관이 됩니다. 즉 행동 강령 책임관 임무를 수행하는 감사관과 청문감사 담당관이 각각 경찰청 인권위원회와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고 나머지 위원들이 위촉 위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넣으세요. 네 번째는 위원회 임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당연직 위원은 당연히 임기가 없습니다.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무조건 해당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겠죠. 여기서 위원의 임기는 위촉 위원의 임기를 이야기한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임기는 2년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런데 이 2년이라는 바탕에서 위원장 임무 그 자체는 연임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나머지 위원으로서의 임무는 2차례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차례에 하나여 연임한다라는 건 2회 연임이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최초 위촉이 되었을 때 2년 플러스 2년 플러스 2년 2차례 연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위원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총 6년까지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 5번째는 바로 인권위원회의 회의입니다. 자, 첫째, 이 회의는 일반 의결 종족수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일반 의결 종족수라는 것은 여러분들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그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의결 종족수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 여러분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여러분들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세 번째로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임시회의도 소집할 수 있겠죠. 당연히 소집권자는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집 요구권자는 위원장도 소집 요구권자고, 그리고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시도경찰청장이겠죠. 이러한 장도 위원회 소집 임시회의 소집 요구권자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경찰과 인권 파트에서 시험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경찰청,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한번 다루어 봤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다루고 넘어가는 것이 맞겠죠? 자,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중요한 부분들은 문제를 풀면서 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1번은 O, 2번은 X. 심의기구가 아니고 자문기구다. 자, 다음 여러분 3번. 인권 침해란 경찰관 등이 경찰 공무원, 일반 공무원, 무기계약, 기간제, 의무경찰까지 경찰관 등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에게, 즉 일반 국민에게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맞죠, 여러분? 자, 다음 여러분.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 담당자란 인권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진정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구제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을 말한다. 여러분, 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123번의 정답은 이 심의기구라는 단어에 집중하면 여러분들 바로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124번 보겠습니다. 자, 124번. 여러분들 이 문제는 조금 뭐랄까요? 좀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경찰 활동의 인권 지향성, 이것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 옳은 것은 한번 봅시다. 1번 국가재정법에 따라. 자, 여러분들 우리가 경찰 행정학에서 국가재정법을 배우죠. 국가재정법에 따라 경찰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이 인권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여러분들 일단 정답은 X입니다. 여러분들 경찰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경찰의 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다음 여러분 2번 봅시다. 자, 국자법에 따라 인권 보호와 관련된 국가경찰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즉 인권과 관련된 사항, 인권과 관련된 사항. 자, 이것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칠 수 있다? 임의 규정 거칠 수 있다? 여러분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죠? X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인권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102페이지를 보시면 보기 2번에 대한 해석이 일단 X인데 여러분들 이 해설이 조금은 일부는 맞지만 조금은 수정사항이 필요해서 제가 추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말 늦어도 5월 첫째 주에 여러분들 이 추록 정오와 관련해서 카페에 공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보기 지문은 심의 의결을 거칠 수 있다가 아니라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다음 여러분 3번 봅시다. 자, 경찰청장은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친화적인 치안 행정이 구현되도록 뭔가를 해야 하겠죠.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인권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여러분들 이 문제, 이 보기는 O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102페이지에 참고 내용을 보시면 인권 영향평가의 실시라는 것이 있는데 이 인권 영향평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 첫 번째 인권과 관련된 인권 관련 여러 가지 법, 훈령,
행정규칙이죠. 이러한 것들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이러한 법이나 훈령이 인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를 평가해 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인권 관련 다양한 정책들, 제도들, 이러한 것들을 수립, 시행할 때에도 이러한 정책과 제도가 인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인권 영향 평가입니다. 여러분들 참고의 내용을 꼭 읽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O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국가인권위원회.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인권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보면 가장 상위 기관으로서 좀 조정, 통제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게 국가인권위원회는요, 우리 각 정부 부처의 인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반 내용들과 관련해서 시정 요구, 그리고 개선 조치, 이러한 권한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권한이 있냐면 이러한 것은 인권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인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조금 시정해 주셨으면 한다 라는 권고 또는 의견 표명 정도를 수행하는 기관이고, 따라서 이러한 권고와 의견 표명은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개선 또는 시정할 수 있다. 개선, 시정 권한 없다 그랬죠. 그래서 X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그래서 12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125번 볼까요?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인권 침해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진정 사건이 있는데 이러한 진정에 대한 각하 사유와 이러한 진정에 대한 기각 사유를 물어보는 문제가 조금씩 자주 출제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나중에 기본서 이런 거 보시고 저의 교재, 기출교재 참고에도 있지만 각하 사유는 거의 10가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각 사유는 딱 3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진정에 대한 각하와 진정에 대한 기각 중에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을 외우시겠습니까? 당연히 기각 사유를 외워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진정 사건과 관련하여 이 진정이 각하냐, 이 진정이 기각이냐, 이러한 것들을 물어볼 때에는 기각 사유 딱 3가지만 외워놓으시면 이 3가지 기각 사유 3가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각하 사유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기각 사유만 외워놓으시면 이런 문제는 어렵지 않게 푸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럼 여러분 진정에 대한 기각 사유, 여러분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면 진정 기각 사유는 일단 3가지가 있는데 이 진정 기각 사유에는
명백한이라는 용어가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각하사유에는 명백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참고하시면서 보세요. 각하사유에는 명백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요. 기각사유에는 명백한이라는 단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명백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각하사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각사유 세 가지를 살펴보면 여러분들 참고에도 있지만, 참고 내용에도 있지만은 진정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각하사유에는 진정 내용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각하예요. 명백히가 들어가 있으면. 자, 진정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또는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자, 이것이 일단 기각사유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진정에 대한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자, 다음 여러분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여러분들 딱 이 세 가지가 바로 진정 사건에 대한 기각사유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세 가지만 외워주세요. 그리고 명심할 거, 기각사유에는 명백한, 명백히라는 말은 절대 포함되지 않는다. 명백히 또는 명백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전부 다 각하사유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진정을 기각할 수 있는 경우. 자, 세 가지밖에 없다 그랬죠. 1번 봅시다. 진정인이 진정을 취소한 경우. 틀렸죠. 각하사유입니다. 자, 다음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기각사유에 그런 말 없었죠. 각하사유입니다. 자, 다음 진정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는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기각사유에 있었죠. 맞죠, 여러분? 자, 다음 시효 등이 모두 완성된 경우. 여러분 기각사유에는 시효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았죠. 그래서 이것도 각하사유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각사유 세 가지만 정확히 암기해 놓으시면 풀기에는 정말 쉬운 문제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인권 침해 진정에 대한 각하사유, 기각사유를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경향성을 띠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각하사유, 기각사유도 여러분들 꼭 명심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특히 기각사유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126번 문제 보겠습니다. 경찰 인권보호 규칙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럼 볼까요? 경찰청 인권위원회, 경찰청 인권위원회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도 거의 동일하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여러분들 일단 맞죠? 자, 다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한다. 강행 규정성. 그래서 1번은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2번. 위원장과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위촉된 날로부터입니다. 위촉된 날의 다음 날 아닙니다.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그리고 위촉위원은, 위원장이 일단 아니죠. 위촉위원은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여러분, 연임 2차례. 그래서 옵니다. 자, 여러분, 서두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 경찰청장은 매년 인권과 관련된 교육 종합계획을, 여러분, 인권교육 종합계획. 여러분, 이 용어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돼요. 인권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매년, 자, 여러분들, 옵니까? X입니까? 정답은 X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인권교육 종합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인권교육 종합계획은 인권과 관련된 교육의 종합적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경찰청장이 수립 시행합니다. 그리고 이 인권교육 종합계획은 3년 단위로 수립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인권교육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인권교육은 각 소속 기관장이 매년 인권교육을 시행하여야 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일정한 표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넣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인권교육 종합계획이 틀렸습니다. 인권교육 종합계획은 3년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 여러분 4번. 이 4번 보기 지문은 3번과 이어집니다. 경찰관서의 장은, 즉 소속기관장은 경찰청장이 수립한 인권교육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자, 인권교육은 매년 인권교육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126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인권교육 종합계획. 경찰청장이 수립하고 3년 단위로 수립한다. 그 인권교육 종합계획의 바탕에서 각 경찰기관 장은, 즉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여러분 127번입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여러분 1번 보시면 위원회 수가 7명 이상 15명이야. 여러분 바로 틀렸죠? 7명 이상 13명이야죠. 자, 다음 2번.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예, 일단 맞습니다. 정기회의는 경찰청은 분기일에, 여러분 경찰청은 월일에죠. 시도경찰청은 월일에 아니죠. 분기일에죠. 그래서 틀렸죠. 자, 다음 여러분 3번. 위원장, 위촉위원회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의 직은 연임할 수 없다. 맞죠? 위촉위원은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여러분 옵니까 X입니까?
아주 깔끔하죠. O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위촉위원회 결혼이 생긴 경우, 결혼이 생기면 당연히 새로 위촉할 수 있겠죠. 이 경우 위촉된 위원회 임기는 위촉된 날에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아니죠, 여러분. 위촉된 날에 다음 날이 아니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하죠. 그래서 X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번만 체계를 잘 잡으면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128번 봅시다. 경찰 인권보호 규칙. 경찰 인권보호 규칙 1순위죠. 여러분, 무조건 나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볼까요, 여러분? 1번, 인권보호 담당관. 여러분, 인권보호 담당관은 기본적으로 총경입니다. 인권보호 담당관은 반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자, 경찰청장이 이행하는 인권영향평가가 있죠. 그 인권영향평가와 관련해서 각 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느냐, 이러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인권영향평가 이행 여부의 점검 내용을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여러분들 이 문제 일단 옵니다. 자, 여러분들 인권 영향평가는 일단 경찰청장이 하죠. 자, 그리고 이러한 인권 영향평가 이행 여부의 점검은 경찰청장의 명을 받은 인권 보호 담당관이 반기 1회 시행한다.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넣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여러분 2번 봅시다. 경찰청장은 경찰관 등이 근무하는 동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인권교육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틀렸죠? 여러분들 인권교육 종합계획은 3년마다 수립했죠. 맞죠, 여러분?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기 3번과 4번은 조사 담당자가 인권 침해 사건의 진정이 있을 때 조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모두 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머릿속에 그냥 스쳐 지나가듯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128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129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인권위원회 가장 적절한 것.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의 자문기구, 여러분 옵니까 X입니까? X죠. 여러분, 인권위원회는 경찰서장에게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 볼까요? 인권위원회는 7명 이상 13명 이하 위원장 포함. 일단 맞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맞죠? 위원은 당연직위원, 경찰청은 감사관, 시도경찰청은 청무감사 담당관. 맞죠?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 볼까요?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잘 보세요 여러분, 진정 내용이 명백히, 여러분 제가
명백히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각하사유라고 했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암기 팁 생각보다 괜찮죠? 여러분, 명백히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각하사유입니다. 제가 설명하는 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각하사유, 기각사유 무리하게 두 문자 따서 외우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각할 수 있다? 아니요, 각하할 수 있답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 보시면 진정 내용을 조사한 결과 진정 내용은 사실이나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여러분 이거는 기각사유 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였죠? 기각사유예요. 그래서 각하할 수 있다가 아니고 기각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X입니다. 여러분, 진정의 각하사유, 기각사유 구별법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별하면 여러분들 정말 쉽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암기 팁 전해주는 강사님들 생각보다 여러분들 많이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29번 문제를 끝으로 이제 여러분들 경찰과 인권 파트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2022년 제1차 경찰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법, 여러분들 이 문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범죄 피해자 보호법도 여러분들 꼭 주의해서 공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범죄 피해자 보호법은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이 범죄 피해자 보호법을 특강으로 약 1시간 정도의 분량으로 여러분들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이런 곳에. 자, 좋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경찰과 인권 파트 모든 기출 문제를 마쳤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경찰학의 기초 이론이 모두 끝났습니다. 좋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 시험 경찰청이 발표한 시험 출제 범위와 관련하여 한국 경찰의 역사, 외국 경찰의 역사 5% 내외, 5% 내외라면 두 문제 내외죠. 자, 그런데 여러분 두 문제가 안 나왔고 내외니까 이번 1차 경찰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는 한국 경찰의 역사에서 한 문제 나왔죠. 자, 그러나 여러분 한국 경찰의 역사, 외국 경찰의 역사 두 문제 출제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그런데 그 두 문제가 한국 경찰의 역사에서 모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국 경찰의 역사는 버릴 수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부터는 한국 경찰의 역사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한국 경찰의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한국 경찰의 역사와 관련하여 제가 일단 간단하게 하나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실제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가장 먼저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자랑스러운 경찰의 표상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부터 포함해서 뭐 여러분들 수사경찰의 표상인 뭐 최중락 총경 이런 분들까지, 그리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조카딸이고 최초의 여성 경찰 간부 일기인 안백결 총경님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자랑스러운 경찰의 표상이 실제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1순위다. 자, 다음 여러분 2순위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찰입니다. 왜냐? 우리 헌법이 결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보통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찰도 출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세 번째로 출제될 가능성이 많은 부분은요, 이 파트에서는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죠. 바로 일제 강점기 경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음 여러분, 네 번째는 갑오개혁, 즉 1894년 갑오개혁 이후부터 일제강점기 이전, 즉 1910년 한일합병에 의한 일제강점기 이전 시대까지의 경찰 활동이 또 출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다섯 번째 가능한 게 이런 미군정기, 그리고 치안국, 치안본부, 경찰청, 즉 현대적 경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게 이런 곳에서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바로 갑오개혁 이전입니다. 옛날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갑오개혁 이전이 어떻게 보면 출제 가능성이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출제 우선순위를 여러분들 밝혀드렸으니까요. 이 비중대로 한국 경찰의 역사를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108페이지에 130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한국 경찰의 역사와 제도, 사건들을 시대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여러분들 요즘에 이런 문제가 약간 트렌드 같아요. 시대의 순서를 묻고 있는 문제가 많아요. 자, 여러분들, 그런데 이게 다 외우려고 하면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과 관련된 암기 팁도 제가 조금 이따가 드릴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국가수 설치. 여러분 1955년입니다. 자, 경찰 공무원법 제정 1969년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제정 1953년입니다.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개편한 건 1974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순서대로 하면 일단 다 좋다. 다, 가, 나, 라.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일단 저는 반복해서 봤기 때문에 바로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교재 108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에 이르는 참고 내용을 일단 한번 봅시다. 제가 암기 팁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 순서 물어보는 암기 팁입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먼저 판단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우리 경찰 조직과 관련해서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쉽죠. 1948년 치안국시대. 여러분들 이것부터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요. 그 다음 1974년 치안본부
본부시대. 오케이? 자, 다음 여러분. 1991년 경찰청 시대. 여러분, 이것부터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 두십시오. 그래서 1948년 치안국 별표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1974년 치안본부 별표해 주세요. 자, 다음 1991년 경찰청 일단 별표해 주세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일단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각각의 사이에 있는 시대 사건들을 여러분들 하나하나 여러분들 머릿속에 삽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 사건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넣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1948년 치안국 시대 이전, 그때는 무슨 시대죠? 미군정 시대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1948년에서 한 해 앞으로 가서 1947년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의 설치, 그리고 1년 앞으로 더 가세요. 1946년 최초의 여자 경찰 모집. 자,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정리되시죠? 1946년 최초의 여자 경찰 모집, 미군정 시대입니다. 자, 다음 1947년 6인으로 구성된 중앙위원회의 설치, 그리고 1948년 치안국 시대. 맞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치안국 시대부터 1974년 치안본부 시대에 있는 중요한 것들을 머릿속에 넣는 거예요. 아하, 치안국 1948년 한 해 지나서 1949년에 경찰병원 설치. 맞죠, 여러분? 그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여러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1953년. 간단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1953년을 외웠으니까 경찰관 직무집행법 2년 후에 1953년에 2년 후에 1955년에 국가수 설치. 여러분, 그렇게 외우시면 어렵지 않죠? 맞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경찰 윤리 강령, 여러분 이거 시대 순서 외웠잖아요. 1966년 경찰 윤리 헌장. 맞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 보시면 1966년에 경찰 윤리 헌장. 맞죠, 여러분? 자, 그리고 동일 시기에 똑같은 1966년에 해외 주재관 제도. 맞죠, 여러분? 자, 다음 여러분. 그렇게 해서 1969년 경찰 공무원법.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다 아시잖아요. 맞죠? 그리고 나서 1974년 치안본부 시대가 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치안본부 1974년 1년 후에 1975년에 소방업무 민방위 본부로 이관. 간단하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1991년 경찰청 시대에 똑같은 연도에 당연히 경찰청의 법적 근거가 되는 경찰법을 제정했겠죠. 간단하죠? 맞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자치경찰의 출범, 제주도 2006년. 자, 여러분들 이렇게 암기하시면 생각보다 머리에 암기하시는 게 빨라요. 1948년 치안국, 1974년 치안본부, 1991년 경찰청. 이것을 일단 먼저 외워주시고 각각의 사이에 중요한 시대적 사건들을 삽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치안국 이전,
미 군정기, 치안국과 치안본부 사이, 맞죠? 치안본부와 경찰청 사이, 경찰청 이후, 그리고 여러분들 경찰공무원법 1969년, 이런 건 여러분들 당연히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직무집행법, 경직법 1953년, 이러한 큼지막한 사건들을 중간중간에 넣어서 앞에 1년, 뒤에 1년 이렇게 구별하시면 여러분 이 시대적 사건 구분 진짜 쉽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가 나중에 반복되면요, 제가 금방 푸는 거 어떻게 푸는지 또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이 앞으로 시대적 사건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이제 우리에게는 땡큐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자, 여러분 저의 암기 팁 어떤가요?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먼저 외우시고 그 안에 다양한 사건들을 삽입하시는 방법으로 외우시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엄청 오래 남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여러분 이 130번 해설해 보시면 경찰공무원법 제정 있죠? 여러분 가로에서 1969년 추가적으로 표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109페이지 마지막 참고 2021년을 보시면 두 번째 있죠. 경찰법의 전면 개정. 전면 개정을 통하여 국자법이 됐죠. 그래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인데 여기는 국립경찰이라고 되어 있죠. 이 립자를 가짜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때그때 오타와 추록의 내용은 제가 강의하면서 또 설명을 하고 나중에 여러분들 카페에 통해서 모든 내용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11강 수업은 이 130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 또 다양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31번 문제부터는 12강 수업에서 이제는 조금 더 많은 양의 내용을 다룰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11강 수업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 12강 수업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